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기가 정말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함께 할 내 동지,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상황까지 가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충격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안 되는 감정 중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또 있죠.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더니 이게 걸리고 항상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당사자, 피해 배우자의 충격도 엄청나겠지만 아이들 또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이는 뭐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갔을 때 계속 울면서 엄마만 찾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밤마다 이제 아빠 눈치 보면서 뭐 엄마를 뭐 애타게 찾지도 못하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충격은 말로 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뭐 아빠가 만약에 불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또 아빠를 찾을 수 있고, 아빠 언제 오냐, 아빠 어디 갔냐, 뭐 출장 갔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나 아빠한테 전화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먹었으면 또 이제 그 눈치 봐서 말도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럴 겁니다. 이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매일 이제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리면 아무래도 누구나 다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나중에 용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살던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운 마음으로 살던지, 그거야 뭐 각자 개개인마다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펑펑 우는 아내분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 엄마, 내 아빠였던 거지.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간자 따라서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가정 파탄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을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어느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다퉜겠죠. 그래도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없더래요. 그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 아내분 정말 독한 것 같아요. 뭐 남편은 싫어서 바람을 폈던, 남편이 싫어서 나갔던, 그거는 뭐 부부간의 일이니까 뭐 남편도 굉장히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어떻게 3년 동안 자기 아이들한테도 연락 한 번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둘째가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 집을 나가서 이제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고등학생이 된 그 시점에도 계속 아빠가 어디 딱 나가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뭐 아빠 어디야? 언제 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 가지고 이렇다 할 작별 인사도 못하고, 하긴 뭐 작별 인사는 할 수 없겠죠. 작별 인사를, 이 엄마와 자식 간의 작별 인사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사라진 거야. 이러니까 아이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잠들면서 엄마가 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분리불안증이 생기니까 아빠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은 쭉 한 30분만 지나도 계속 전화를 해요. 아빠 어디야? 언제 들어와? 그걸 고등학생이 된 시점에도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뭐 의기소침해갖고 매일 집에서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뭐 PC방에 가서 놀 때도 있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갈 때도 있고, 그래도 전화를 해요. 아빠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빠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이들도 엄청난 피해를 본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이 아이들도 그 불륜 부모죠, 그리고 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피해자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배우자, 그 피해 배우자하고 거의 동급인 피해자란 말이에요, 아이들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거 한번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게 2005년도 5월 달에 이제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 행위를 한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상간자입니다. 제3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 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 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가정 파탄을 일으킨 그 불륜 부모 또는 그 상간자한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어른들 일이니까, 부모들 일이니까 부모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그 피해자 못지않은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상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이 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불륜 상대한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못하게 한다든지, 엄청난 그 아이들한테 손해가 끼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상간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상간자들 대부분이 자기 불륜 상대방의 자녀들한테 다 잘합니다. 뭐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이거 애들 줘라고 또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치킨도 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뭐 피자 쿠폰 같은 것도 보내가지고 애들하고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불륜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간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불륜 상대방이고 그 불륜 상대방이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한테 정말 잘해주는 경우는 많아요.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뭐 양육을 방해하거나 그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상간자들이 더 많아요. 잘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상간자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요 판례대로만 본다면은.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또 이러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판례가 있는 건 누군가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무슨 잘못을 졌길래 그런 부모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나가버리는 이 불륜을 저지른 부모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들하고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다 끊어버리는 걸 보면 정말 소시오패스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내 자식 신경도 안 쓰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전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에 비하면요, 불륜을 저지르고 배우자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시달려도요,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가고 그걸 참고 견디는 불륜 배우자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집을 나가는 배우자들에 비하면 이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가고 그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참고 있는 이 불륜 배우자들이 오히려 착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제 가끔가다 만나거든요. 제가 또 아동심들 가끔가다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의뢰인들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 아파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나이가 한 10대 중반,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일부러 자기들이 이렇게 밝은 척을 해요. 하지만 그 말 곳곳에 보면은 그 한쪽 부모의 그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허전함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정성으로 금방 또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신 부모님들 마음 정말 아플 겁니다. 아무래도 특히 엄마가 집을 나간 경우라면 처음에는 엄마의 부재가 정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아내의 부재가 확 눈에 띄게 표시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아빠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빠들도 처음에는 좀 서투르지만 이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잘 적응하셔갖고 아이들을 잘 돌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들도 다시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그 남아있는 부모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꼭 뭐 엄마, 아빠, 아이들 다 모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행복의 형태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또 그 상황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잘 견디시고 또 잘 사시다 보면 또 아이들한테도 의지가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란 듯이 잘 살 거예요. 반면에 이 집을 나간 불륜 배우자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꼭 몇 년 후에 기웃기웃 거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상간자하고는 거의 집을 나갔을 당시부터 헤어진 지도 오래됐고,
또 어디 뭐 일정한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진짜 피폐해져가지고 아주 피폐해져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리불안증 걸렸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4년인가 5년 만에 이제 엄마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엄마를 만나러 갔답니다. 큰아이는요,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 아빠한테 그렇게 서럽게 울더랍니다. 왜 울었냐면요, 아이가 막 울면서 그랬대요. 엄마가 왜 그렇게 거지처럼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옷 같은 것도 허름하게 입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아이 앞에. 그리고 아이한테 5만 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쥐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대요. 그걸 본 아빠는 그냥 먹먹하죠. 그 아빠도 사실은 그 아내를 3년 동안을 계속 기다렸어요. 아내 물건 하나도 안 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3년 후에 이혼 소송에서 끝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의 물건을 하나씩 치워서 버렸답니다.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은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저하고 연락하고 종종 같이 밥도 먹고 저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엿하게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요, 지금 학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아빠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뭐 반면에 이러한 엄마들도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부모가 된 이상 끝까지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부모야말로 진정한 부모가 아닌가 싶고, 결국 그 아이들은 그런 부모한테 평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끝.